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삼성전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상하다. 조종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조종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종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구간에서는 아니다. 최소한 큰 조정은 없다.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삼성전자 폭락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쉽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성장성, 수익률, 펀더멘탈이죠. 이런 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성장성이 아무리 좋고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수급, 팔 사람과 살 사람의 힘에서 파는 사람이 이기면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는 사람이 이기면 주가는 오르겠죠.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신 분들이 매각 자금을 증시로 가져오는 돈이 8.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20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팔고 증시로 오는 돈이 19%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가까이 상승한 건데요. 최근 그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두 분인데, 이제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이제 고액 자산가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100억 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은행 창구에 가서, 증권회사 창구에 가서 주식을 이제 두 종류를 사셨는데, 하나는 삼성전자, 하나는 테슬라.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두 종목에 나누어서 사셨습니다. 또 이제 한 분, 이분은 한 40억 원 정도를 이제 빌라를 매각한 돈으로, 이분은 이제 40억 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주식을 사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삼성전자, LG화학 공통점이 뭐냐면 고액 자산가들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다 매수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식 코스닥이나 다른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기본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의 중심축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게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이제 특히 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고 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과 부동산이 차이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보유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식은 삼성전자를 보유하면 배당금이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원할 때 팔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할 때 얼마든지 현금화 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부동산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제 그전 영상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1만주 인증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제 자산 축적은 거의 부동산으로, 그 다주택이죠. 부동산으로 이제 부를 축적해 오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직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식으로 지금 삼성전자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에 있는 돈이 증시로 많은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크게 빠진다, 조정받는다, 그럴 일은 크게 없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지만 은행 금리는 어떻습니까? 거의 1%대. 넣어 놓으면 오히려 현금이 손해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초저금리 상태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된다. 그렇다면 은행에도 넣어 놓을 수 없고 부동산으로도 계속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이 주식시장으로 온다. 자, 그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게 지금 고객 예탁금, 예년에는 거의 한 29조, 30조 원을 거의 넘지 못하다가 지금 거의 최근에는 60조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12일에는 고객 예탁금이 74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 예탁금이 올해 말 21년도 말 정도 되면 여기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130조까지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엄청난 고객 예탁금은 삼성전자가 빠지면 조금이라도 더 조정이 오면 나는 사겠다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은 주가가 빠지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삼성전자 큰 폭락, 단연코 없다. 왜 없냐? 주식은 결국 상승하는 거와 하락하는 것의 가장 포인트는 수급이다. 그런데 그 수급이 지금 계속 증시로 고객 예탁금으로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의 70조까지 올라간 자금이 올 연말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성과 어떤 실적이 받쳐준다면 지속적으로 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국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이 받쳐주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왜 날아갑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격대에서 계속 받아주고, 그 가격대에서 받아주고, 그 가격대에서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때문에 가는 겁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이라도 살려고 하죠. 만약에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그 가격에서 계속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주가는 결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4차 산업혁명 끝까지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바꾸겠습니다. 100만원까지. 삼성전자 100만원 될 때까지. 무조건 홀딩, 누구와 함께? 저와 함께 홀딩 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